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뉴스픽 시간인데요.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뉴스픽이라는 코너 이름이 있잖아요. 네.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다 같이 회의에서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네. 마음에 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혹시 뭐 바꿔볼 생각은 없어요? 딱히 바꿔볼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뭐. 좀 게으른 편인 것 아니요, 같은데. 아니요. 왜냐면, 대선이 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네. 너무 이 방송에 복귀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좀 더 섹시하고 이렇게 남을 끌어들일 만한 제목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제목보다 내용이 더 중요해서. 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잘못했네요. 네. 참, 이렇게 또 속 시원하게 자신의 잘못을 금방 인정하는 노영이. 훌륭하다. 결국 노영이 자랑이다. 네,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와,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취임식에 33억이 든다. 33억 역대 최고다. 만찬장은 신라호텔 영빈관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다음 달 10일에 취임하는데 신라호텔만 놓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해 볼까요? 일단 10일부터, 취임하는 10일 오전 12시부터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 5층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10일 취임식이 있은 뒤에 이제 귀빈들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찬을 연다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열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 개방 때문에 이제 이게 불가능해지면서 외부 호텔을 결국에 선택을 했고요. 네. 취임식 비용이 33억 1,800만 원으로 역대 최다인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억 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억,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억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간소하게 취임식을 치른 뒤에 취임식 만찬은 생략을 한 바 그래서 있습니다. 영원이 나온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빵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억. 이명박 전 대통령 25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3억 예정돼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또 붙겠죠. 네. 이러면은 참 보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 14억, 김영삼 전 대통령 10억, 노무현 전 대통령 20억. 딱 숫자만 들어도 알겠네. 어느 분이 알뜰한지, 어느 분이 세금을 함부로 쓰는지. 자, 근데 청와대도 뭐 이용 안 하니까 33억 정도 들지 않겠어요? 네. 호텔에도 줘야 되는데. 예, 우리 초대 받았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그냥 가면 안 돼요? 네. 가도 담당 된대요? 기자는 갈 수 있을 겁니다. 담당 기장 가도 된대요? 취임식 자체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취임식 그래요? 취재 자체는. 만찬은 못 하고? 네, 만찬은 이제 귀빈들만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 돈 내도 못 가나?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당장 5월 21일에 조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바로 있는데 그거예요. 바로 그거. 장소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방부 부지 안에 국방 컨벤션 센터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 이게 외국 정상을 맞이하기에는 이미 시설이 너무 낡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냥 청와대에서 맞으면 되는데 싫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황당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들이 과연 이런 컨벤션 센터 이런 데를 좋아할까? 네, 제가 컨벤션 센터 가봤는데 네. 그냥 일반 강당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오시네. 바이든.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는 바이든. 여러분이 아니지. 그분이 좋아하는 바이든 이렇게 홀대해도 됩니까? 어떻게.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청와대를 다시 가서 만찬을 하고 그리고 또 나온다는 설이 있던데. 그게 제일 그래도 합당한 그나마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청와대에서 하룻밤도 잘 수는 없으나 시설을 조금 이용하는 건 괜찮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여러분. 더 이상 말하면 우리가 불순분자를 찍히기 네. 때문에 건전한 비판을 하는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사면 초과가 됐어요.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박병석 의장이 다 읽었고 그렇게 쓴 거다. 나를 믿어라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결국에는 취임 보름 연만에 이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윤핵관으로 불리면서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이번 결정을 이제 번복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게
윤석열 당선인과 네. 소통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믿지 않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핵관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게 옳습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중요한 검수 덜박 법안을 통과시키냐 마냐 합의하냐 마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대통령한테 안 물어보고 혼자 했다고요? 권성동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권성동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마음이 넓고 막 용기가 센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제 단독으로 기사가 났어요. 검수 이 덜박 법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합의했다. 근데 사실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마도 그것은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 검수완박 부패 완판 이걸 그대로 네가 또 오케이 해줬냐 라면서 지금 검찰들이 대통령 당선인을 욕하니까 내가 혼자 뒤집어 쓰마 해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희생양으로 나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해프닝 또 하나는 이준석 최고의 지금 현재 당내에서의 입지 그리고 또 한동훈 우리 또 소통령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의 전화 한 통화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좀 보이는 거죠. 네,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건 몰라요 또? 네, 야, 이 이렇게 부분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만 혼자 구렁텅이를 밀어넣는 그냥. 진짜 이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의리가 없어요. 그래 좋아 알았어. 젊은 당신은 살고 난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뒤집어 쓰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중요한 건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예전에 그 강원랜드 청탁 사건 가지고 네. 자기가 너무 검사들한테 모욕을 많이 당해서 사실 자기는 검수완박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네. 그러나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할 거는 두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단 한대요, 민주당? 중재안을 이제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소위에서 이번 주 안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 큰일 나요. 이번 주 중에 오늘 소위에서 나머지 중재안 어제 하다가 만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법사위 심사가 제대로 끝나면 내일 당장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아니면 28일, 29일에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28, 29는 꼭 해야 되고요. 네. 지금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상대방이 분명히 이걸 막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기 쪼개기도 하고 뭐도 하고 저기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은 박병석 의장한테 처음에 얘가 중재안 받을 때 네. 이거 안 받으면은 그냥 민주당 원안대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양쪽이 다 받게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케이 했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냥 민주당도 오케이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먼저 안 한다. 파기를 해버렸으니까 민주당은, 그럼 원안대로 갑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박병석 의장이면, 그래, 원안대로 갑시다. 우리 원래 처음 했던 얘기잖아요. 라고 할 텐데, 박병석 의장은 무슨 소리예요?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합의 정신 어디 갔습니까? 합의를 좀 더 해갖고 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중재법도 안 됐잖아요. 합의 안 될 거 뻔히 하면서 합의하라고 난리쳐고.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나는 입을 닫겠소라고 마지막에 말했지만 저는 그래서 박병석 의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요점은 민주당은 그래서 뭐 원안 처리는 못하더라도 중재안까지는 네. 강행 처리하겠다. 이게 요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회기를 쪼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나가서 안건 상정하고 3일 쉬고 또 한 건 나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 데한 일주일쯤 걸리니까 5월 3일 전에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오늘 내일밖에 없다. 네. 늦어도 내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중재안 뭐 본인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예, 거죠? 일단 물러설 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맨날 국민 타령하고 있죠? 국민이 예. 반대하면 안 된다? 예,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번복의 문제보다는 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면이 안 좋은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를 싫어하는 건지 그거는 좋아하는데 방법이나 정도를 말하는 건지 이걸 좀 구분해서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까 우리가 국방부 컨벤션 센터에서 뭐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 대통령 네. 취임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오게 되면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아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 거기서 결혼했는데요. 전 유성 얘기. 와 좋은 데서 하셨군요.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결국 어제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로 민주당의 후보로 50% 넘는 득표를 받고 결선 투표 안 하고 선출됐습니다. 예. 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하고 격돌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선출이 됐고요. 그리고 결선 투표 없이 50.67%를 얻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이 됐고, 뭐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 등은 21%, 19%, 8%를 각각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압도적이네요. 김동연. 네, 압도적으로 50.67%로 일단 결선 투표 없이 간 것을만 봐도 좀 그렇게. 어제 얘기 중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한 말 중에 저는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자꾸 대장동 경기도 지사 선출하는데 대장동 얘기 자꾸 하는데 현안에 좀 집중해달라. 이런 식의 정치 공세는 옳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헤치고 싶으시면 검수완박 정리한 다음에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세요. 저는 사실이 이렇게 덮어지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김동연 지사 후보 축하드립니다. 자, 어떤 분이 잘 될지 모르겠고 이제 서울시장 경쟁구도만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선만 마무리돼야 되는데 TV 토론이 좀 어그러져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TV토론 어저께 갑자기 못하게 돼서 박주민 의원 막 분노의 페이스북 글을 또 쓰던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